현재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60대가 넘어서 은퇴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은퇴 후 삶의 자신감 높이는 것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자산, 돈과 건강을 꼽을 것입니다. 맞아요. 은퇴 후 삶의 자신감 높이는 것, 자산과 건강. 은퇴 자신감이 높은 이 그룹은 평균 연령과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가계 순자산, 근로소득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은퇴 자신감이 낮은 그룹의 가계 순자산 규모는 평균 4억 3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은퇴 자신감이 높은 그룹은 그거의 2.2배 높은 평균 9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은퇴 자신감? 당연히 그때 이제 돈 못 버니까 이 돈이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몇십 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 건강 아니겠습니까? 재무적 요소에서 가계 순자산 규모에 비례해서 은퇴 자신감 수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계 근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 점수도 당연히 높죠. 응답자들 보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평균 4.5개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은퇴 자신감 점수가 8점에서 10점, 상위인 응답자 10점 만점에 노후 이 소득 수단이 5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비재무적 요소에서는 건강이 은퇴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8점 이상일수록 건강 상태를 자신하는 비중이 높아요. 4점 이하로 낮을수록 건강 상태의 자신감이 그만큼 낮았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질병을 보면 치매, 뇌혈관 질환, 이것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치매와 뇌혈관 질환.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 그 다음이 암 순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은퇴 자신감 저해 요인 1등이 건강이에요. 건강 우려. 그 다음이 자산 부족. 그 다음이 노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종합을 해서 보면 가계순 자산, 근로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 예상 수령액, 사적연금 등이 확보된 경우 은퇴 자신감이 높았어요. 재정적 여건과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은퇴 자신감이 1점 이상씩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노후의 취미나 여가생활 기대치가 높을수록 은퇴 자신감이 증가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은퇴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자산, 재무요소 준비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건강 유지 및 정서적 안정감은 은퇴 자신감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은퇴 전 경제활동 시기에 공적, 사적 연금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고 은퇴 자산을 통해서 다양한 소득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은퇴 초기 활동적 시기에는 근로활동을 좀 지속을 해서 근로소득을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은퇴 초기 60대 초반, 중반 정도 되겠죠. 또 건강 문제는 삶의 질 저하와 또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와 보험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돈 쓸 곳 많은데 돈 없어 노후가 불안한 빈손 은퇴자들 하고 오늘자 기사에 나왔어요. 돈 쓸 곳 많죠? 정말 누구든지 한없어요. 만약에 5군데 쓸 때가 있어. 근데 5군데 쓰잖아요. 그럼 또 생겨요. 돈이라는 거는 쓸수록 더 많이 더 필요합니다. 노후가 불안한 빈손 은퇴자들. 우리나라 국민의 노동소득이 42세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제적 생애 주기는 적자에서 시작해서 흑자, 다시 적자 순서의 3단계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태어나서부터 26세까지는 적자, 27세부터 60세까지가 흑자, 한창 돈 벌 때죠. 이때는 부지런히 모아서 먹고 살고 자녀도 키우지만 나의 노후 대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61세부터는 다시 적자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인생에서 흑자를 내는 기간이 33년인 셈이에요. 유년층은 교육비 영향이 크고
노년층은 또 보건비, 생활비 영향이 컸습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예요. 50대 순자산 보유액, 사업소득 및 평균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50대에서.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 보면 50대 가구가 5억 3,473만 원, 5억 3,400, 5억 3,500만 원 가장 많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50대 가구가 1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 50대 가구가 평균 한 5억 4천만 원 평균,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소득은 50대가 8,08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700만 원 조금 안 되죠. 평균 소득 40대는 7,800만 원, 50대가 평균 소득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이 40대예요. 그런데 평균 소득 보면 연간 소득이 8,080만 원이면 700만 원 좀 안 되잖아요. 최근 빠른 이 고령화,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율 감소, 또 이혼율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는데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본인 노력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돼요. 1인 가구는 자산관리 더더욱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전망한 장래 가구 추계, 이걸 보면 2050년 1인 가구의 비중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인, 2인 가구를 합치면 전체 가구의 대부분이에요. 76%. 그러니 3, 4인 가구보다 76%면 4분의 3 아닙니까?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전체 4가구 중에 3가구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7%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1인 가구의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연구 결과 소득이 늘거나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는 저축이나 금융자산 투자라고 답한 비중이 1인 가구가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7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1인 가구의 노후 준비 포함한 이 자산관리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들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구주의 실제 은퇴 연령 보면 62.9세, 그러니까 평균 63세죠. 예상 은퇴 연령인 68세보다 5년가량 이르게 나타났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한 83%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얼마 전에는 한 2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이번 조사는 314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 314만 원, 전년 대비 8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 겨우 8.7%밖에 안 돼요. 그러니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되어 있진 않은 가구가 52.6, 그러면 반 이상 아닙니까?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 2천이 필요합니다. 7억 2천, 20년인데. 근데 더 살고 싶어, 더 살아야 돼, 90세까지. 그러면 10억이 넘어가게 되죠. 한국인 수명은 길어졌는데 60세가 넘으면 적자 인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닐 겁니다. 전 세계 현상이에요. 노후 대비 누구든지 여전히 불안합니다. 넉넉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아직 근로소득이 남아있을 때 부지런히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서 노후 대비를 꼭 해야만 합니다.